대한민국에서 이 이름이 가지는 무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난 반세기 동안 이 간판은 곧 성공 보증수표였고 삼성과 현대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하이패스였습니다. 부모님들은 뼈를 깎아 자식을 학원에 보냈고 학생들은 잠을 줄여가며 이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왜냐?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풀린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고하던 스카이캐슬의 성벽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 그리고 전 세계 최고 기업 구글. 이들이 더 이상 서울대 간판에 목매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은 필요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토록 똑똑하다는 대한민국 상위 1% 인재들이 왜 기업 인사 담당자 책상 위에서는 계륵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취업 팁을 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경고이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 보고서입니다. 과거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기업이 원한 인재는 명확했습니다. 성실함, 충성심, 그리고 학습 능력. 서울대, 연고대 졸업장이 증명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 이 친구는 싫은 것도 꾹 참고 성실하게 해내는구나. 머리가 좋으니 가르치면 빨리 배우겠구나. 이게 바로 공채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단 똑똑한 애들을 그물로 싹 걷어올린 다음 회사 입맛에 맞게 다시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현대차를 시작으로 5대 그룹 대부분이 정기 공채를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수시 채용의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어와서 배우겠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은 말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코드 짤 수 있어? 당장 내일부터 이 마케팅 데이터 분석해서 인사이트 뽑을 수 있어? 여기서 서울대생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정답을 맞히는 훈련에는 도가 텄습니다. 학점 4.3만점, 토익 990점. 완벽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묻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실제로 만들어 본 건 뭔가? 여기서 말문이 막힙니다. 교과서에는 정답이 있었지만 비즈니스 현장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제 잠재력이 있는 모범생이 아니라 거칠더라도 당장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 범용 인재의 가치 폭락입니다. 글로벌로 시선을 돌려보죠. 구글은 이미 오래전에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글의 전 인사 담당 수석 부사장 라즐로 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점은 지원자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특히 입사 2년이 지나면 학점의 영향력은 제로가 된다. 구글이 수만 명의 직원을 데이터로 분석해보니 학교에서 A+를 휩쓴 학생들이 회사에서는 오히려 성과가 낮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왜일까요? 학교 공부는 이미 있는 지식을 얼마나 잘 외우느냐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삼성이 직면한 문제는 세상에 없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트들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바로 지적 겸손의 부족입니다. 평생 1등만 해온 학생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이 정답이어야만 하죠. 하지만 혁신 기업에서는 실패가 일상입니다.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남의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방향을 트는 유연함이 필요한데 엘리트 교육은 이 실패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학력자일수록 오히려 협업에 방해가 되고 팀의 성과를 갉아먹는다는 게 구글의 데이터 분석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AI입니다. 서울대생이 4년 동안, 아니 평생을 바쳐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들. 법률 조항, 의학 지식, 코딩 문법, 회계 공식. 솔직해집시다. 이거 이제 누가 더 잘합니까? AI가 3초면 찾아냅니다. 그것도 훨씬 정확하게요. 과거에는 많이 아는 것이 권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법전을 외우고 의사가 증상을 외우는 게 능력이었죠. 하지만 생성형 AI 시대에 암기된 지식의 가치는 똥값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은 답을 아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AI에게 뭘 시킬지 아는 사람,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을 뽑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채용 설명회에서 강조한 것도 이겁니다. 전공 지식 달달 외운 사람은 필요 없다. AI 툴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시나리오를 짜와라. 아이러니하게도 정해진 커리큘럼을 가장 성실하게 따라온 모범생들이 이 창의적인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만 익숙했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하지만 기업 인사팀끼리는 술자리에서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헝그리 정신과 맷집의 부재입니다. 최근 대기업 퇴사율을 보면 입사 1년 차 퇴사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소위 명문대 출신일수록 조기 퇴사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서울대까지 나와서 이런 허드렛일을 해야 해? 나는 기획하고 전략자는 리더가 되려고 왔지 엑셀 노가다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이런 마인드셋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은 바닥부터 굴러봐야 전체가 보이는 곳입니다.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반면 학벌은 조금 부족해도 맨땅에 헤딩하며 창업을 해봤거나 공모전에 수십 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거절과 실패의 내성이 있습니다. 상사가 깨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덤벼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멘탈 약한 천재보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잡초 같은 인재가 100번 낫습니다. 삼성이 최근 지방 거점 국립대나 고졸 개발자 채용을 늘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진짜 100이니까요. 자, 너무 절망적으로만 들리시나요? 서울대생도 취업이 안 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점을 뒤집어 보세요. 이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수능 성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꼬리표가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간판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학위 대신 포트폴리오를 만드십시오. 내가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지식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여주세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구독자 1000명을 모아본 경험, 쇼핑몰을 열어서 10만원이라도 수익을 내본 경험, 허접하더라도 나만의 앱을 출시해본 경험. 기업은 이 작은 성공의 기록을 원합니다. 둘째, 혼자 공부하지 말고 함께 충돌하십시오. 도서관 칸막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동아리든 프로젝트 팀이든 사람들과 부대끼며 싸우고 화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겪으세요. 구글이 찾는 협업 능력은 책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썰이 있는 사람이 토익 만점자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셋째, AI를 당신의 비서로 만드십시오.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AI를 가장 잘 부리는 주인이 되세요. 이거 GPT로 초안 잡고 제가 검수해서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신입사원을 어느 상사가 싫어하겠습니까? 생산성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 그게 바로 21세기의 진짜 스펙입니다. 삼성과 구글이 서울대생을 뽑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 간판에만 기대어 안주하는 사람을 뽑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영광, 부모님의 기대, 사회적 통념. 이 무거운 갑옷들을 벗어 던지십시오. 학벌이라는 계급장이 떼어진 이 야생의 들판은 준비된 자에게는 훨씬 더 공정한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졸업장에 찍힌 학교 마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증명될 것입니다.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교과서를 덮고 세상 밖으로 나와 무언가를 저지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벌 무용론 정말 피부로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이었습니다.